한미동맹 강화와 공공외교 학술회의를 주최하는 평화문제연구소 신영석 이사장과 신진 소장, 이완수 평화문제연구소 미국 중부지회 회장이 어제 KBS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조국 통일을 위해 시카고를 포함해 해외 동포들의 큰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펜실베니아주 서부 연방지법의 로버트 콜빌 판사는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범 로버트 바우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배심원단 권고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미국의 400개가 넘는 국립공원이 방문객들에게 무료 개방됩니다. PGA가 이번 달 시카고 교회 올림피아 필즈 컨트리 클럽에서 대규모 토너먼트를 개최해야 합니다.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BMW 챔피언십에는 루리 맥클로이, 존 람 등 세계 정상급 골퍼 50여 명이 참가합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어제 주 전역에 철도 수리를 위해 연방 기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이미 도로 교량, 항구, 철도에 50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팍스 시카고는 전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신형 차량 9만 1000여 대를 리콜합니다. 국세청이 종이 서류 작업을 중단하고 2025년까지 전면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마리아나 가격이 다른 대부분 주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일리노이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마초 시장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말을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8월 4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한미동맹 강화와 공공외교 학술회의를 주최하는 평화문제연구소 신영석 이사장과 신진 소장, 이완수 평화문제연구소 미국 중부지회 회장이 어제 오후 KBS 기독교 방송을 방문했는데요. 이들은 조국 통일을 위해 시카고를 포함해 해외 동포들의 큰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신영석 이사장과 신진 소장은 이번 학술회의에 모두 강연자로 참여하는데요. 신 이사장은 이번 강연 주제가 통일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며 분단 장기화로 남북한의 이질감이 극대화된 현재의 통일을 위해 해외 동포들이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주제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분단을 극복하는 데 해외 동포들이 소명의식을 가져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인민의 식생활 해결 없이 핵 발사에 치중하는 김정은 북한 정권의 형태를 꼬집으며 그는 우리 시대의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질감이 지금 극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해외 동포들만이라도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진정으로 분단이 장기화되는 것을 그대로 덮어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대에 저질러진 분단이라는 이 비극을 반드시 우리 세대에 마무리 지어야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서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예정입니다. 이날 종교의 자유와 공공외교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를 강연하는 신진 평화연구소장은 종교의 자유를 통해 미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번영국가가 됐다며 독재 정치를 펼치는 북한의 종교의 자유 보장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생명권, 행복추구권, 자유권 이런 것들의 가장 근간은 종교의 자유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면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거에 대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거에 대한 그 신념이 없으면 정부는 폭력 조직으로서의 역할밖에 잘 못해요. 그래서 특히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의 인권을 보면 대개는 독재 정권이라든가 또는 전제 정권에 의해서 학대받고 또 인권이 사실은 말살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전체의 인류로 보면 상당한 정도로 지성이 발달했는데 그러한 집단 지성이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도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들의 인권은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비참하죠. 북한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북한 국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 소장은 한미동맹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모델이라며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은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의 한미 두 나라 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소장은 미국은 여전히 한국 운명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에 사는 동포들의 역할을 거듭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미국에 계신 동포들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위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처럼 미국에서 성공한 동포들이 주류 사회를 움직여 한반도 통일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한 얘기처럼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 당신을 왕후의 자리에 놓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교민들, 성공하신 교민들이 또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계신 많은 교민들이 미국 정권에,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한국이 또 한반도가 통일돼서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또는 정계로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양이 꿈쩍 못하고 호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국제사회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한 우리 시카고의 기독교 방송이 한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셔서 그 목소리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시는데 기여해 주신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문제연구소는 1983년 개원한 이후 통일 전략을 연구하고 국민 대상 통일 및 안보 교육과 세미나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해외 동포를 상대로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6월에 설립한 미국 중부지회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 해외 지부를 두고 있는데요. 이완수 회장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과 정전 70주년 이걸 이제 기념해서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동포들이 와서 이제 같이 듣고 느끼고 호응을 하고 했으면 좋은데 팬데믹 이런 등등 때문에 여건이 이제 좋지 않아가지고 몇 분들만 사실 초청을 했어요. 한 60-70명 정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발표하시는 이 두 분, 세 분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으로 많이 느껴서 이 통일의 지름길이 뭔지 본인의 역할 이런 걸 좀 알고 가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학술대회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완수 회장 847-338-699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첫 사형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제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서부 연방지법의 로버트 콜빌 판사는 이날 피츠버그 유대교회당 총기 난사범 로버트 바워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배심원단의 권고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날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권고한 뜻을 따른 겁니다. 연방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방정부는 살인, 반역, 대량학살과 국회의원, 대통령, 연방대법관 등 정부 요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등 중범죄에 대해서만 사형 선고를 허용하며 사형 판결은 배심원단이 아닌 판사가 최종 결정권을 가집니다. 바우스 측 변호인단은 그가 조현병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마우스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거부했으며 방청석에 앉은 생존자들이나 유가족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공판 내내 서류를 넘기며 뭔가를 적기만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는데요. 사형이 선고됐지만 실제로 집행이 이뤄진다면 언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마우스는 5년 전 피츠버그 유대교회당에서 총기를 난사해 11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했죠. 이 사건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벌어진 반유대주의 공격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콜빌 판사는 지난 6월 공판에서 혐오범죄를 포함해 마우스에게 적용된 63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미국의 400개가 넘는 국립공원이 방문객들에게 무료 개방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늘 미국 야외활동보호법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에 통과된 이 법은 국립공원 및 기타 공공토지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레크레이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과 공공토지유산 복원기금을 설립하고 기존의 토지와 수자원 보존기금에 대한 영구적인 자금 지원을 보장했는데요. 5년간 매년 최대 13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이날을 포함해 총 5일 무료 입장을 허용합니다. 앞서 1월 16일 마틴 루터 킹 데이, 4월 22일 내셔널 파크 위크 때 무료 개방했으며 9월 23일 국유지의 날, 11월 11일 재향군인의 날에도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PGA가 이번 달 시카고 교회 올림피아 필스 컨트리 클럽에서 대규모 토너먼트를 개최합니다.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BMW 챔피언십에는 루리 맥클로이, 존 람 등 세계 정상급 골퍼 50명이 참가하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 골퍼들이 팬들 없이 경기를 치렀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피아 필즈에서 다시 토너먼트가 열려 주목됩니다. 이 대회는 웨스턴 아마추어 또는 웨스턴 오픈 등 다양한 이름으로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개최돼 왔죠. 이 대회는 글랜비에 본사를 둔 웨스턴 골프협회 WGA에서 주최합니다. 협회 측은 수익금을 캐디를 대학에 보내는 에반스 장학금에 기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올림피아 필즈 컨트리 클럽의 노스코스는 일리노이 출신의 닉 하디와 같은 프로 선수들에게 사랑받는 미국 최고의 골프장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번 대회에 참가할 예정인 하디는 이 코스는 속일 수 없는 곳이라며 티에서 그린까지 정말 강하게 플레이해야 한다. 훌륭한 올라운드 게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비 프리스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어제 주 전역의 철도 수리를 위해 연방 기금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일리노이주는 이미 도로 교량, 항구 철도에 50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팍스 시카고는 전합니다. 프리스커 주지사는 이날 추가 자금이 시카고 허브 개선 계획 같은 철도만을 위한 프로젝트를 더 많이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제안으로 일리노이 주 전역과 미시간주에 걸쳐 유니온 스테이션과 기존 철도 노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시카고 유니온 스테이션을 허브로 중서부 전역에 걸쳐 방대한 여객 철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인프라 투자 중 20억 달러 이상을 철도 시스템 확장과 개선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신형 차량 9만 1000여 대를 리콜합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의 팔리세이드 2023-2024년형, 투싼 소나타 엘란트라 코나 2023년형, 셀토스 2023-2024년형, 기아의 소울과 스포티지 2023년형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차량이 멈추면 엔진을 자동 정지시키는 시스템 ISG 오일 펌프에 전동식 제어기에 손상된 전자 부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며 리콜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이들 업체는 딜러들이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시 전동식 오일 펌프 제어기를 교체할 것이며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수리할 때까지 야외에 주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이 종이 서류 작업을 중단하고 2025년까지 전면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어제 AP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다음 세금 신고 시기부터 종이 서류 제출이 아닌 디지털 서류를 제출해도 될 전망입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데니 워펠 국세청장은 지난 2일 국세청의 골머리를 앓게 한 많은 양의 서류 작업을 줄이는 종이 없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IRS의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8월 법으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10년간 800억 달러의 현금이 투입돼 지원될 예정입니다.
종이 없는 계획에 따르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2024년부터 세금 신고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새로운 전자세금 신고서 무료 제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함에 따라 국세청은 2025년까지 세금 신고서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 IRS는 15억 건 이상의 예전 문서를 보관하는데 연간 지출되던 4천만 달러가 절감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여러 기관장들은 수십 년에 걸친 자금 부족과 대량의 종이 문서 문제로 IRS는 지난 몇 년간 업무를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하지 못했죠. IRS에 따르면 새로운 방식은 세금 환급을 몇 주나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총 15만 달러 규모의 2023년 호프 장학금 최종 선발을 마쳤는데요. 미 전역 8개 주에서 총 60명을 선정했고 학생당 2,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선정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소식을 개별 통지했으며 이달 안에 필요 서류를 취합해 해당 학생이 2023-2024학년도 입학 예정인 대학을 통해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 장학생 수는 캘리포니아주가 30명, 뉴욕주 13명, 일리노이주 5명, 텍사스주 4명, 워싱턴주 3명, 뉴저지주 2명, 버지니아주 2명, 조지아주 1명 등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호프 장학재단은 2023년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에서 인가받은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등록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일 장학금 지원서 접수를 마감했죠. 이후 3개월간 심사 과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 인원을 선발한 겁니다. 호프 장학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시작된 뱅크 오브 호프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금까지 1,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285만 달러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중서부 허브공항인 오헤어 국제공항에 글로벌 트래블러의 연례 트레지 어워드에서 4년 연속 최고의 공항 음식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카고시 항공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오헤오 공항이 25세에서 40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트래블러의 제9회 트레지 어워즈에서 4년 연속 가장 좋아하는 공항 식당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는데요. 항공국의 제밀리 국장은 터미널에서 다양한 식사 옵션을 이용할 수 있어 시카고 방문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는 환승을 하면서 공항에서 세계적인 도시의 독특한 맛을 맛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국은 오헤오 공항의 식음료 옵션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요. 인기 식당인 디어본이 13억 달러 규모의 제5터미널 개보수 공사의 일환으로 2024년 초 공항에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치필레와 프로틴바, 햄튼 소셜, 바시에나 등도 새로 터미널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상 소식은 글로벌 트래블러 8월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카고 일원에 다소 구름은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약간의 소나기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81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82도, 밤 최저 64도입니다. 모레 주일에도 기온은 비슷하겠으나 70% 찬스의 비 소식 전해집니다. 이 시각 기온은 75도, 습도는 88%, 바람은 북동풍이 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